안녕하세요, 부엉이 눈동자입니다. 둘째 덕분에 레이디버그 애니메이션을 강제로 보고 있는데요.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에는 화면 연출이나 스토리라인, 액션 장면, 성우진 구성 등을 봤을 때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미 삼아서 이런저런 영상을 그동안 만들어 봤었는데요.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미라큘러스의 여주인공 마리네트 디팽챙입니다. 우선 마리네트는 파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중국계 프랑스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의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입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전혀 못하죠. 위험한 척 연기를 하는 마스터풀을 도와준 인연으로 레이디버그로 변신할 수 있는 미라클 스톤을 얻게 되어 처음에는 자신의 덜렁거리는 성격을 이유로 레이디버그가 되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히어로가 돼서 호크모스의 검은 나비에게 물든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는 내용이 전체적인 스토리 컨셉입니다. 그럼 마리네트의 성격부터 알아볼까요? 마리네트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착하고 앞장서서 남을 도려하는 전형적인 착한 캐릭터입니다. 또한 마리네트일 때는 실수가 작고 부족한 게 많은 성장형 여주인공인데요. 반대로 레이디버그로 변신했을 때는 강하고 무결한 완성형 인물이 됩니다. 이 점은 남자 주인공인 아드리앙 블랙캣과는 정반대입니다. 레이디버그가 되기 전에는 클로이의 괴롭힘을 두려워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늘 풀이 죽어 있었죠. 하지만 레이디버그가 되고 나서는 클로이에게 밀리지 않고 맞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형적인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은 외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드리앙은 러브레터에서 밤하늘 같은 머리, 남초롱꽃 같은 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네트의 머리카락색을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마리네트의 머리는 설정상 흑발입니다. 중국계 프랑스인 어머니의 머리 색깔을 물려받았으니 아시아인 특유의 흑발인 것이죠. 일본인 캐릭터인 카가미의 머리색도 마리네트와 동일합니다. 파랑머리가 흑발이 된 이유는 마리네트의 머리색이 원더우먼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리네트의 파란 눈은 파란색보다는 하늘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아드리앙의 러브레터 속에 등장하는 남초롱꽃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식물명이라는 것입니다. 영미판에서는 블루벨로 나왔는데 번역가가 블루벨이라는 생소한 식물명을 한국어로 적절하게 번역하기 위해 단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즌3에서는 머리를 푼 모습도 나왔는데요. 거지존임에도 외모에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거지존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참고하세요. 화이트캣 편에서는 버닉스가 토끼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과거, 그리고 레이디버그와 화이트캣이 싸우는 현재, 미래를 구분하기 위해 머리를 풀었습니다. 머리를 푼 에피소드 2개 모두 아드리앙과의 연애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변신 장면 및 레이디버그의 고유 기술은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리네트 개인의 고유 능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레이디버그 주제곡을 시작할 때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라고 하지만 마리네트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우선 손재주와 디자인 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리네트는 디자인, 자수, 공작 부분에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본인의 일기를 보관하기 위한 트랩 형태의 상자를 혼자 힘으로 만들기도 했었고 집안 빵집 로고 디자인도 했으며 본인이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는 다 모두 본인 작품입니다. 이런 실력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서 아그레스트 배 모자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우승했으며 밀렌 아빠의 공연용 모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직접 레이디버그, 블랙캣, 기타 악당들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놀이도 합니다. 시즌 1에서는 인기 뮤지션 자그드 스톤이 원하는 에펠탑이 달린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찾지 못하자 직접 선글라스를 리폼해서 앞부분 안경테의 형태를 큰 에펠탑처럼 만들어줬습니다. 자그드 스톤이 만족하며 나중에 앨범 표지 디자인을 맡겼죠. 마리네트가 앨범 디자인을 한 후 자그드 스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잡지에 실려서 아드리앙이 사인 요청까지 했습니다. 다만 자그드 스톤 공연 첫 곡은 마리네트가 아닌 자신을 구해준 레이디버그에게 헌정했는데 레이디버그인 마리네트가 듣고 감동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즌 2 아기 거인 편에서는 진짜 같은 가짜 교통표지판을 진짜와 재질까지 같은 것으로 제작했는데 경찰도 속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범죄입니다. 시즌 2의 새로운 영웅편에서는 종이로 가짜 미라클 스톤을 만들었는데 너무 감쪽 같아서 호크모스도 속을 정도였었죠.
시즌 2 뉴욕 올 파리 편에서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 스타일 퀸의 편집장 오드리 부르주아에게 디자인 실력을 인정받아 뉴욕에 가서 패션 디자인을 배우는 것을 제안받게 됐었죠. 오드리아 부르주아는 현재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가브리엘 아그레스트를 무명 시절부터 키워낸 인물입니다. 이런 오드리에게 마리네트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마리네트의 실력과 재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십과 통솔력. 마리네트는 반장으로서 친구들을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과 통솔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능력이 나타난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시즌 1에 그대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편이었습니다. 이 편에서 마리네트는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시청에 악당 군대가 몰려오자 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워 친구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반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비록 클로이가 반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간 선거였지만 선거 덕분에 오히려 마리네트의 숨겨진 능력이 발휘된 셈이죠. 이 리더십은 레이디버그로 활동할 때에도 발휘되고 있고요.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은 동등한 파트너지만 블랙캣이 레이디버그를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빠른 두뇌 회전. 마리네트는 그냥 머리가 좋습니다. 레이디버그가 아닐 때도 머리가 좋은데 애초에 레이디버그가 행운의 부적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마리네트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시즌 1 변신 클로이 편에서는 레이디버그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안티버그를 낚았고 블랙캣을 구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즌 2 로봇의 꿈 편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막스의 로봇 친구 마르코프를 압수해가자 교장실에 잠입하기 위해 맨델레예프 선생님께 일부러 무례한 말을 해서 선생님이 자신을 교장실로 보내게 만들었었죠. 시즌 3 사랑을 잃다 편에서는 머리끈을 이용해 아드리앙의 고릴라 경호원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덜렁대는 평소 행실에 비해서 머리를 써야 할 상황이 오면 지혜를 발휘하는 지략가 스타일입니다. 게임 실력. 게임을 잘한다는 사실은 시즌 1 게임 챔피언 편에서 밝혀졌습니다. 게임 실력으로는 작중에서 최강자입니다. 집에서 아빠와 함께 게임을 하며 키운 실력이 1년 동안 게임 대회를 준비한 막스를 압도할 정도였고 막스를 이긴 아드리앙도 가볍게 이겼습니다. 결국 마리네트는 막스와 함께 게임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제빵 실력. 명색이 파리에서 제일 가는 빵집 딸내미인 만큼 제빵 실력이 뛰어납니다. 시즌 2 물의 마녀 사이렌 편에서는 파워업 물약을 안전히 가지고 다니기 위해 직접 마법의 무지개 마카롱을 만들었고 시즌 2 고민형의 분노 편에서는 마카롱을 만들었는데 빵순이 아드리앙이 춤만큼이나 과자도 잘 굽네 라고 칭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리네트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알리아의 대사에서 10학년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10학년은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네트 아버지 톰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마리네트가 14살이라고 언급하였고 또한 생일 파티 장면에서 케이크에 초 14개가 꽂혀 있습니다. 만 14세는 한국 기준으로 중3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마리네트와 친구들은 중3 혹은 고1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네트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공개된 주소는 있지만 실제가 아닌 가상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마리네트 부모님이 운영하는 빵집은 모델이 되는 실제 빵집이 파리에 있습니다. 사진 참고하시고요. 마리네트 집에서 보이는 보주 광장과 5층 발코니에서 보이는 노틀담 대성당을 봤을 때 마리네트 집은 파리 중심부 해당 사진의 경로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리네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